가난한 학생이 쓰러진 노인을 도운 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새벽 7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출근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그중 단 한 명, 자신의 전 재산 4만 7천 원을 꺼내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22살 대학생 이지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버티고 있는 지훈. 그의 아침은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 곰팡이가 핀 벽, 깨진 창문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알람 6개가 동시에 울립니다. 지훈은 겨우 2시간 잔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4만 7천 원. 이번 달 남은 생활비 전부입니다. 남은 기간은 12일. 하루 약 4천 원으로 버텨야 합니다. 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경고 최종 기한 12월 30일. 학자금 대출 3,200만 원. 생활비 대출 480만 원. 연체 경고 문자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낡은 패딩을 입고 방을 나섭니다. 신발장 옆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을 잠깐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새벽 4시 30분. 편의점 알바 출근 시간입니다. 버스비 1,400원을 아끼기 위해 지훈은 40분을 걸어갑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도 얇은 패딩 하나가 전부입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지훈은 목도리로 얼굴을 더 감쌉니다. 그것조차 작년 겨울에 산 것으로 곳곳이 해져 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킵니다. 앞치마를 메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근무. 시급 9,620원. 세전 38,480원. 새우 실수령액 약 34,600원. 이것이 오늘 지훈이 벌 돈의 전부입니다. 상품 진열, 바닥 청소, 유통기한 확인, 손님 응대. 단순해 보이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2시간밖에 못 잔 몸으로는 4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새벽 6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컵라면을 사러 온 택배 기사님입니다. 힘내세요, 학생. 따뜻한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조금 녹입니다. 하지만 곧 진상 손님이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입니다. 야, 학생, 이거 유통기한 하루 지났는데? 손님이 던진 우유갑을 받아듭니다. 확인해보니 정말 하루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환불해줘. 아니, 보상까지 해줘야지. 이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손님은 큰 소리로 따집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지훈은 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님은 결국 환불을 받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점주가 다가옵니다. 지훈 씨, 요즘 실수가 잦아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다음에 또 그러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습니다. 이 알바를 잃으면 안 됩니다. 월 80만 원. 생활비의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새벽 9시. 알바가 끝나고 지훈은 편의점을 나섭니다. 주머니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냅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제품. 사장님이 가져가세요라고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김밥을 먹습니다. 찬 김밥이지만 지금 지훈에게는 가장 따뜻한 식사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훈은 구석자리에 서서 눈을 감습니다. 잠깐이라도 더 자야 합니다. 2교시가 끝나면 바로 다음 알바로 가야 하니까요. 10시.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출석을 부릅니다. 이지훈.
네. 지우는 힘차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곧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필기를 하다가도 고개가 떨어집니다. 옆자리 친구가 지훈의 팔을 쿡쿡 찌릅니다. 야, 교수님이 쳐다보신다. 지훈은 화들짝 놀라 자세를 바로 합니다. 수업 중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주 과제 제출한 사람? 손들이 올라갑니다. 지훈은 손을 들지 못합니다. 과제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3개의 알바를 돌리며 공부할 시간을 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느껴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지훈아, 점심 먹으러 가자. 미안, 나 알바 가봐야 해. 또,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사실 점심을 함께 먹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전단지 알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 6시간에 5만 원. 시급으로 치면 8,300원 정도입니다. 최저 시급도 안 되지만 일용직이라 세금도 안 떼고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합니다. 전단지 업체 사무실에서 오늘 배포할 전단지를 받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음식점 광고지입니다. 천장. 오늘 날씨 춥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다 나눠줘야 돈 받는 거 알죠? 그 담당자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리에 나섭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립니다. 맛집 오픈했습니다. 전단지 받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건넵니다. 대부분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어떤 이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손을 휘젓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속합니다. 웃으며 정중하게 끊임없이. 맛집 오픈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갑니다. 손은 얼어 빨갛게 변합니다. 장갑을 끼고 싶지만 장갑을 끼면 전단지를 제대로 건넬 수 없습니다. 그렇게 6시간이 흘러갑니다. 오후 6시. 천장을 다 나눠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확인을 받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 5만 원. 현금을 받는 순간 지우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돈 편의점 34,600원 전단지 5만원 84,600원. 통장 잔액 47,000원을 더하면 131,600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일 학원 강사 알바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라며 말을 흐리셨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8시.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것은 아침에 먹은 삼각김밥 하나뿐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돈을 아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 3개, 라면 2개, 김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를 조금 얹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저녁입니다. 라면을 먹으며 내일 일정을 확인합니다. 새벽 5시 편의점 알바, 오전 10시 수업 2개, 오후 4시 학원 강사 알바, 밤 10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뿐입니다. 오늘보다는 나은 하루겠지. 지우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벽에 곰팡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면 그럼 이사 가시든지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반지하에 30만 원이라는 이 방조차 지훈에게는 간신히 지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바라봅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된 채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과로, 그리고 병원비 빚에 시달리시다가 심장마비였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지우는 대학을 휴학하고 1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했지만 이번에는 학비를 낼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도 대출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 시간도 아깝습니다. 3시간 후면 다시 알람이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이길.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지훈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또 하나의 힘든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역시 40분을 걸어갑니다. 유난히 추운 아침입니다. 온도계는 영하 10도를 가리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학교로 향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의 중간고사. 어젯밤 배달 알바를 마치고 새벽 1시까지 공부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교재를 펼쳐 마지막 복습을 합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합니다. 시간은 오전 7시 30분.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우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갑니다. 시험 시작까지 1시간 30분.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앞서가던 노인이 갑자기 멈칫합니다. 70대쯤 보이는 할아버지입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노인이 가슴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위험해요. 지훈이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계단에 쓰러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모두 핸드폰만 꺼내 쳐다볼 뿐입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의식이 희미합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지만 초점이 없습니다. 땀이 온몸에 흐르고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지훈은 즉시 119에 전화를 겁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강남역 2호선 3번 출구 계단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시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겠습니다. 현재 신고가 폭주하고 있어서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분. 지훈은 노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지훈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겠는데 라며 불평합니다. 지훈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훈은 결단을 내립니다. 택시로 병원에 모셔가야겠어. 노인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아니, 지훈의 힘에 아드레날린이 섞인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 택시 승강장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택시를 잡습니다.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제일 가까운 큰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알았어, 타. 지훈은 노인을 택시에 태우고 함께 탑니다. 택시는 빠르게 출발합니다. 가는 동안 지훈은 노인의 손을 잡아줍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노인의 손은 차갑습니다. 맥박은 약하지만 그래도 뛰고 있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10분 후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기사님이 말합니다. 요금은 25,000원인데. 지훈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47,000원.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돈은 앞으로 12일을 버텨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3만 원을 꺼내 기사님께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잔돈은 괜찮습니다. 학생, 거스름돈. 괜찮아요. 빨리 모셔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은 노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여기 환자분 들어오십니다. 그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옵니다. 노인을 들것에 옮깁니다. 의사가 빠르게 진찰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즉시 중환자실로. 의료진들이 노인을 싣고 뛰어갑니다. 간호사 한 분이 지훈에게 다가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렇군요. 혹시 환자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이름이나 연락처, 가족.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쓰러지셔서.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학생분, 정말 훌륭하신 일 하셨어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분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만. 지우는 조용히 병원을 나섭니다. 시계를 확인합니다. 8시 40분. 시험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절대 못 맞춥니다. 학교까지는 1시간이 걸립니다. 지우는 한숨을 쉽니다. 중간고사를 놓쳤습니다. 이번 학기 학점은 망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남은 돈 17,000원. 택시비 25,000원을 냈고 잔돈 5,000원을 거절했으니 기존 47,000원에서 3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17,000원으로 12일을 버텨야 합니다. 하루 약 1,400원입니다. 지우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냥 119만 불렀어야 했나? 왜 택시를 탔을까? 그 돈으로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머리를 감싸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거였으면.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한 거 맞죠? 지우는 일어섭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오후에 학원 알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달 월급 6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로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로 이번 달을 버텨야 합니다. 지우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버스비조차 아까운 상황이지만 걸어가기엔 너무 멉니다.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훈만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도착합니다.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린 거라서. 교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학생, 중간고사는 제 시험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교수 연구실을 나옵니다. 이번 학기 이 과목은 F입니다. 필수 과목이라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야 합니다. 졸업이 또 늦어집니다. 복도 벤치에 앉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어젯밤 3시간밖에 못 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친구가 다가옵니다. 지우나, 시험 못 봤다며? 무슨 일 있었어?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나 오후에 알바 가봐야 해서. 먼저 갈게. 지우는 친구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해 자리를 뜹니다. 오후 4시. 학원에 도착합니다. 수학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알바입니다. 주 3회 하루 3시간씩. 월 60만 원. 지훈에게는 가장 큰 수입원입니다. 학원에 들어서자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원장님이 입을 엽니다. 지훈 선생님, 미안한데 이번 달로 수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요즘 학원 경영이 정말 어려워요. 학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선생님들 중 한 분을 내보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가장 늦게 오신 지훈 선생님이. 원장님, 그럼 저는 이번 달 월급은? 그건 당연히 드리죠. 오늘까지 일하신 거니까. 일할 계산해서 40만 원 드릴게요. 40만 원이요? 60만 원 아니었나요? 이번 달 수업 일수가 좀 적었잖아요. 그리고 공휴일도 있었고. 계산해보니 그렇게 나왔어요. 지우는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뭅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40만 원마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연락드릴게요. 원장님의 말은 형식적으로 들립니다. 수업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을 쓰면 돼. 평소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제 월 수입이 20만 원 줄어듭니다. 편의점 알바 월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60만 원입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면 30만 원만 남습니다. 한 달 생활비 30만 원. 하루 1만 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교통비, 식비, 통신비, 전기세, 수도세. 계산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알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월급 40만 원을 받습니다. 원장님이 현금 봉투를 건넵니다. 수고했어요, 지훈 선생님. 좋은 곳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했습니다. 지훈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학원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6개월 동안 일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삽니다. 2,500원짜리 할인 상품입니다. 오늘 먹은 것은 아침에 받은 삼각김밥 하나와 이 샌드위치가 전부입니다. 배는 여전히 고프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옆자리 아저씨는 피곤한 듯 조는 중입니다. 맞은편 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봅니다. 옆 아줌마는 핸드폰으로 통화 중입니다. 나 퇴근해. 저녁 뭐 먹을까? 치킨? 모두가 평범한 저녁을 맞이합니다. 지훈만 유독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반지하 방문을 엽니다. 여전히 좁고 어둡고 습합니다.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립니다. 곧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광등도 돈입니다.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냅니다. 4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빼면 10만 원 남습니다. 주머니에 남아있던 1만 7천 원을 더하면 11만 7천 원. 이걸로 이번 달 남은 12일을 버텨야 합니다. 하루 약 9,750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식비 하루 5천 원, 교통비 하루 3천 원, 기타 비용 하루 2천 원. 아슬아슬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끝입니다. 지훈은 한숨을 쉽니다. 이번 달만 버티자.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알바를 찾아야지.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그 노인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무사하실까? 지훈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학원 알바를 잃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편의점 알바에 더해 오후에는 전단지 알바,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갑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버스비 1,400원이 아깝습니다. 추위는 여전합니다. 지훈의 패딩은 이제 거의 솜이 다 빠져본 기능이 없습니다. 걸으면서 몸을 웅크립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학교로 갑니다. 오늘은 수업이 오후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도서관은 따뜻합니다.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교재를 펼칩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지훈은 조금만 눈을 붙이자고 생각합니다. 5분만.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학생 일어나세요. 도서관 직원이 지훈을 깨웁니다. 여기는 취침 공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은 황급히 일어납니다. 시계를 확인합니다. 1시간이나 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봅니다. 지훈은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수업 시간.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주 과제 제출한 학생들 명단입니다.
지훈의 이름은 없습니다. 과제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지훈을 쳐다봅니다. 이지훈 학생,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음에도 안 내면 F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꼭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못 낼 것입니다. 과제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2시간 자고 나머지 4시간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이동합니다. 과제를 할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전단지 알바로 향합니다. 오늘은 홍대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카페 전단지 1000장을 배포해야 합니다. 6시간 동안 서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카페 오픈했어요. 전단지 받아주세요. 목소리는 점점 쉬어갑니다. 중간에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야, 학생.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지? 네. 얼마 받아? 6시간에 5만 원입니다. 푸아. 그것도 돈이라고 받아? 시급도 안 되겠네. 남자는 비웃으며 지나갑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화낼 수 없습니다. 5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녁 7시. 전단지 알바가 끝나고 배달 알바로 향합니다. 오늘은 치킨집 배달입니다.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배달 1건당 3,500원. 평균 10건을 배달하면 35,000원입니다. 지훈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달. 아파트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손님이 치킨을 받아갑니다. 수고하세요. 짧은 인사. 지훈은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달은 계속됩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허벅지에 쥐가 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배달 1건이 3,500원입니다. 멈추면 돈을 못 법니다. 9번째 배달. 오피스텔 12층입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훈은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12층에 도착합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2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그게 내가 알바야? 빨리 줘. 남자는 치킨을 낚아채듯 받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습니다. 지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나는 언제쯤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0번째 배달을 마치고 치킨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장님이 35,000원을 건넵니다. 수고했어, 학생. 내일도 나올 수 있어?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지훈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 편의점 34,600원 전단지 5만원, 배달 35,000원, 11만 9,600원입니다. 밤 11시 30분. 집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이 감깁니다. 정신을 차리니 종점입니다. 아, 내릴 대를. 지훈은 황급히 일어납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쳤습니다. 다시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고 돌아갑니다. 괜한 시간 낭비, 괜한 체력 소모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밤 12시 30분.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끓여 먹습니다. 계란을 넣고 싶지만 계란은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 사야 합니다. 10개에 3,000원. 하지만 오늘은 그것조차 사지 못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봅니다. 친구들의 SNS를 봅니다. 친구 A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 B는 새로 산 신발을 자랑합니다. 친구 C는 맛집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놀고 연애하고 맛있는 것 먹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킵니다. 3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훈은 눈을 감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아침 그 노인이 다시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지금쯤 어떻게 되셨을까? 그리고 후회도 밀려옵니다. 그 3만 원이 지금 있었으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 목숨이 더 중요해.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우는 잠에 듭니다. 2월 16일 금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지우는 기계처럼 일어납니다. 씻지도 않고 옷을 입습니다. 물도 아까워서 격일로만 씻습니다. 오늘은 안 씻는 날입니다. 지우는 방을 나섭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오늘은 유난히 추운 아침입니다.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킵니다. 지훈의 패딩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걸으면서 몸을 떱니다. 이가 딱딱 부딪힙니다. 편의점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훈 씨, 미안한데요. 다음 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제 조카가 알바를 구하고 있어서요. 가족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시죠? 지훈은 말문이 막힙니다.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늦지 않았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립니다. 이번 주까지만 일하시고 월급은 나중에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사장님. 그럼 저는... 미안해요, 지훈 씨.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편의점 알바 월 80만 원.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월세도 못 냅니다. 생활도 못 합니다. 학교도 못 다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주 급여라도 받아야 합니다. 지훈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알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복잡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하는데. 편의점 새벽 알바는 경쟁이 치열해. 금방 구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일하는 동안 실수가 잦아집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줍니다. 상품을 떨어뜨립니다. 손님에게 인사를 까먹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눈치를 줍니다. 지훈 씨, 집중 좀 해요. 죄송합니다. 알바가 끝나고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 알바, 월세뿐입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지훈 학생, 방금 설명한 내용 이해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쉽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가 다가옵니다. 지훈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돈 문제야? 내가 조금 빌려줄까? 아니야,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훈은 친구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빌려봤자 갚을 수 없습니다. 오후 전단지 알바로 향합니다. 오늘은 신촌입니다. 헬스장 전단지 1000장을 배포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얼어붙습니다. 장갑을 끼고 싶지만 장갑을 끼면 전단지를 제대로 못 줍니다. 손이 빨갛게 변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헬스장 등록하세요. 전단지 받아주세요. 지우는 계속 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 라며 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지훈의 자존심은 바닥을 칩니다. 6시간이 지나고 전단지 알바가 끝납니다. 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돈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지? 월세? 생활비? 다 모자라. 저녁 배달 알바로 향합니다. 오늘은 중국집 배달입니다.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야 합니다. 지우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괜찮아.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라고 합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배달비가 1건당 4,000원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첫 배달을 나갑니다.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익숙하지 않아 불안합니다. 짜장면 3그릇을 배달해야 합니다. 목적지는 5km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신호등에서 멈춥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출발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오토바이가 휘청거립니다. 뒤에 실린 짜장면 그릇이 쏟아질 뻔합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습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방금 큰일 날 뻔했어. 조심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짜장면을 배달합니다. 손님이 받아가며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40분이나 걸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짜장면 다 불었겠네. 그냥 받을게요. 다음엔 빨리 와요. 문이 닫힙니다. 지우는 한숨을 쉽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 다음 배달로 향합니다. 그날 밤 10건의 배달을 마칩니다. 4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너무 무섭습니다.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난 끝이야. 밤 11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졸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또 종점입니다. 지우는 다시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탑니다. 시간과 체력이 낭비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밤 12시 30분. 냉장고를 엽니다. 라면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우는 그냥 물을 마십니다. 배가 고프지만 참습니다. 내일 아침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다리, 팔, 어깨, 허리. 모든 곳이 아픕니다. 22살 청년의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부모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엄마, 아빠, 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저는 아직 혼자는 힘들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참을 운 후 지우는 눈물을 닦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보고 계셔.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3시간 후면 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부터 2월 24일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끊겼습니다. 월 80만 원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급하게 다른 알바를 구했지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일용직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훈은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는 재래시장 상하차 알바, 오전에는 학교 수업, 오후에는 전단지 알바, 저녁에는 배달 알바, 밤에는 대리운전 도우미 알바까지 했습니다. 하루 20시간 일하고 4시간만 잤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만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몸무게는 일주일 만에 4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과제는 하나도 못 냈습니다. 수업 중에는 계속 졸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지훈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친구들도 지훈을 걱정했지만 지훈은 괜찮다며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일요일. 지훈은 잠에서 깹니다. 온몸이 뻐근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고열이 납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습니다. 이런, 감기에 걸렸나? 하지만 오늘도 일해야 합니다. 쉬면 돈을 못 법니다. 지훈은 억지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충혈된 눈. 괜찮아. 참을 수 있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재래시장 상하차 알바가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기침이 납니다. 계속 기침이 납니다. 재래시장에 도착합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오늘 물량이 많아. 열심히 해야 해.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트럭에서 채소 상자를 내립니다. 하나에 20kg씩 됩니다. 옮기면서 온몸에 땀이 납니다. 아니, 땀이 아니라 열입니다. 고열로 인한 땀입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지훈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어지러워. 상자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집니다. 상자가 떨어집니다. 쾅! 채소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사장님이 소리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훈이 말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휘청거립니다. 학생, 괜찮아? 옆에 있던 아저씨가 지훈을 붙잡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야, 학생. 정신 차려. 119 불러. 이 친구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감기인가? 아니면 과로? 지훈은 의식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오늘 일당을 받아야 하는데 였습니다. 지훈이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하얀 천장. 그리고 형광등. 여기는 어디일까요? 고개를 돌립니다. 병실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습니다. 여기가. 지훈이 말하려는데 목이 아픕니다. 기침이 납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이 어때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재래시장에서 쓰러지셨잖아요. 그 시장 사장님이 구급차 불러주셨어요. 지훈은 기억이 납니다. 상하차 알바 중에 쓰러진 것.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나요? 12시간 정도요. 지금 오후 5시예요. 12시간이나요. 지훈은 놀라 일어나려 합니다. 안 돼요. 아직 링거 다 안 떨어졌어요. 간호사님, 저 퇴원해야 해요. 일해야 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돼요. 고열의 탈수,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까지. 학생, 대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영양실조라고? 나는 그냥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건데. 간호사는 한숨을 쉽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좀 더 누워 계세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의사입니다. 이지훈 학생이죠?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폐렴 초기 증세까지 보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일주일이요? 안 됩니다. 저 퇴원해야 해요. 학생,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 안에 다시 쓰러질 거예요. 그것도 더 심각하게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투는 단호합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돼요.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돈이. 의사는 지훈의 상황을 눈치챈 듯합니다. 학생, 건강이 먼저예요.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지금은 쉬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병원비. 또 빚이 늘어나겠네. 그날 저녁 지훈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다인실이지만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이나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지훈만 혼자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까 생각하다가 그만둡니다. 걱정만 끼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입니다. 아마 알바 관련일 것입니다. 오늘 알바 못 나갔으니 계약 해지되겠지. 지훈은 한숨을 쉽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또 모르는 번호입니다. 이번에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학생이신가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영진 회장님의 비서 김태수라고 합니다. 박영진 회장님이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10일 전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셨죠? 지훈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2월 14일 강남역에서 쓰러진 노인. 택시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일. 아, 그 할아버지요? 그분이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무사하십니다. 학생분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없으셨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것이 해소됩니다. 학생분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만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회장님께서 고집하고 계십니다. 학생분을 꼭 찾으라고 하셨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나요? 지훈은 잠깐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링거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못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요. 병원이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닙니다. 큰 건 아니고요. 그냥 과로로. 그렇군요. 그럼 회장님께서 직접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신가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퇴원하면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번호로 연락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박영진 회장. 대체 누구시지? 재벌인가? 궁금해진 지훈은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박영진 회장.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야? 박영진.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양그룹 전 회장. 현 명예회장. 자산 2조 원 이상. 한국 부자 순위 20위 안에 드는 인물. 내가 이런 분을 도와드렸다고? 지훈은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그냥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이었다니. 지훈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럼 감사 인사를 하신다는 게 혹시 돈을 주신다는 건가? 아니야, 그런 기대하면 안 돼. 그냥 인사만 하실 거야.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싹 틉니다. 혹시, 정말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이번 달 월세라도 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무 큰 기대는 독이야. 그냥 감사 인사만 받고 끝날 거야.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박영진 회장과의 만남.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지훈은 계속 생각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 지훈은 병원에서 하루를 더 보냅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쉽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안정을 취합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고열은 내렸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립니다. 김태수 비서입니다. 학생님, 저 김태수입니다. 오늘 병문안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병원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훈은 병원 주소를 알려줍니다. 전화를 끊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건가? 아니면 비서님만 오시는 건가? 지훈은 거울을 봅니다. 병원복을 입고 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민망한데. 1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50대 초반쯤 보입니다. 이지훈 학생이신가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합니다.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몸이 불편하신데. 김태수는 정중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회장님, 들어오세요.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들어옵니다. 70대 노인. 하지만 10일 전 쓰러졌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자세도 꼿꼿합니다.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박영진 회장입니다. 학생이. 지훈 학생인가? 박영진 회장이 다가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훈은 긴장합니다. 재벌 회장을 처음 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기분입니다. 박영진 회장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고맙네 학생.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지훈은 당황합니다. 아, 아닙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제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훈도 침대에서 내려와 허리를 굽힙니다. 둘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김태수 비서가 미소를 짓습니다. 자네, 이리 앉게. 박영진 회장이 의자를 가리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박영진 회장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자네 이름이 이지훈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나를 도와준 날. 자네는 대체 왜 그랬나? 박영진 회장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야죠. 하지만 수백 명이 지나갔지.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 모두 바빴고 자기 일에만 신경 썼지. 그런데 자네는 멈췄어. 왜 그랬나? 박영진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집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사실 망설였습니다. 그날 중요한 시험이 있었거든요. 늦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이 너무 위급해 보이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됐나? 놓쳤습니다. F를 받았고 다음 학기에 다시 들어야 합니다. 돈은 택시비로 3만 원을 썼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영진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자네,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준 건가?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박영진 회장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솔직하게 말해보게. 지훈은 대답하기 주저합니다. 그게 괜찮네.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지훈은 한숨을 쉬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많이 힘듭니다. 부모님을 3년 전에 모두 잃었고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버티고 있고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바 2개가 끊겨서 월세도 못 낼 상황입니다. 박영진 회장은 지훈의 말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쓰러진 건가? 네.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다 보니 20시간? 박영진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자는 시간은? 4시간 정도. 박영진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김태수 비서를 봅니다. 태수 씨, 이 학생 상황 파악 좀 해주게. 자세히. 네, 회장님. 박영진 회장은 다시 지훈을 봅니다. 지훈 학생, 자네는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야. 나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자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은 손을 저으며 거절합니다. 자네 겸손한 건 좋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 박영진 회장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나를 도왔어. 그것도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제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야. 그게 도리지. 박영진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단 이 병원비부터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자네 지금 상황에서 병원비 걱정할 여력이 있나? 솔직해지게. 지훈은 입을 다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병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비 문제도 내가 알아보겠네. 회장님 정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큰 부담입니다. 부담?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는 3만 원으로 내 목숨을 살렸어.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그중 일부를 자네한테 돌려주는 거야. 지훈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한 일이야. 박영진 회장은 일어섭니다.
자네 우선 몸부터 회복하게. 그리고 퇴원하면 연락하게. 자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푹 쉬게. 태수 씨 가세. 네, 회장님. 둘이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꿈 같은 일입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부모님 사진을 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조금 나아질까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일주일 후 3월 4일 월요일. 지우는 퇴원합니다. 몸 상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고열도 내렸고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가는데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지훈 학생님, 병원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네. 누가? 박영진 회장님께서 전액 납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넵니다. 지우는 봉투를 엽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몸 회복하는 데 쓰게. 그리고 준비되면 연락하게. 박영진,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김태수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비서님. 저 이지훈입니다. 아, 지훈 학생. 퇴원하셨나요? 네, 방금 했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께서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시간 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 태양그룹 본사로 오시겠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집으로 향합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반지하 자취방은 여전히 좁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덜 답답합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받은 100만 원으로 우선 밀린 월세 3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채웁니다. 계란, 우유, 빵, 과일.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재료를 삽니다. 장을 보는 지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대로 된 저녁을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 밥, 김치. 간단하지만 따뜻한 한 끼입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게 얼마만이지.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푹 잡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알바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몸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편안한 잠. 3시간이 아닌 8시간을 잡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지우는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서 있습니다. 7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합니다. 지우는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서 김태수 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 학생.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우는 비서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70층. 회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화려한 복도가 펼쳐집니다. 비서실을 지나 회장실 문 앞에 섭니다. 김태수가 문을 두드립니다. 회장님, 이지훈 학생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립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보입니다. 큰 책상 뒤에 박영진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지훈을 보자 일어섭니다. 어서 오게, 지훈 학생. 몸은 좀 나아졌나? 네, 회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이리 앉게. 박영진 회장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둘이 마주 앉습니다. 김태수 비서가 차를 내옵니다. 편하게 마시게. 박영진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지훈 학생, 지난 일주일 동안 자네에 대해 많이 알아봤네. 네. 미안하게 됐지만 자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태수 씨가 조사를 좀 했어. 김태수 비서가 파일을 펼칩니다. 이지훈 학생. 22세. 대학교 3학년. 부모님을 3년 전 사고로 여의고 혼자 생활 중. 학자금 대출 3,200만 원, 생활비 대출 480만 원. 월 수입 알바 약 80만 원. 월 지출 약 100만 원. 매달 적자. 지우는 듣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
1, 2학년 때는 3.8평점. 우수한 성적이었네. 하지만 3학년 들어서 급격히 하락. 현재 2.1평점. 과제 미제출, 수업 결석 다수. 박영진 회장이 말합니다. 자네 원래는 똑똑한 학생이었구만. 그런데 상황이 자네를 힘들게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나? 자네 잘못이 아니야. 박영진 회장은 파일을 덮습니다. 지훈 학생, 나는 자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제안이요? 우선 자네 모든 대출금을 내가 갚아주겠네. 3,680만 원. 내일 처리하겠네. 지훈은 깜짝 놀랍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듣긴 하게.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 장학금. 생활비는 매달 150만 원 지원. 이것도 내가 처리하겠네. 회장님, 그건 정말 너무 과합니다. 과하다고.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졸업 후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정규직으로.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너무 큰 선물입니다. 꿈만 같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자격? 자네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자네는 위기의 순간에 타인을 먼저 생각했어.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 박영진 회장은 계속합니다. 딴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요? 자네 그대로 있어주게. 착한 마음, 남을 돕는 마음. 그걸 잃지 말게.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겨도 그 마음만은 잃지 말게. 지훈은 눈물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건 거래야. 자네는 나한테 목숨을 줬고 나는 자네한테 미래를 주는 거지. 김태수 비서가 서류를 건넵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주세요. 지훈은 서류를 읽습니다.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학비 지원, 생활비 지원, 졸업 후 입사 보장.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자네는 태양그룹의 미래 직원이야. 학교 마치고 준비되면 입사하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진 회장은 미소를 짓습니다. 자네한테 기대가 크네. 자네 같은 사람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거야.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지 않아.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회장실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훈은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게 현실인가? 로비에 도착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서울의 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엄마, 아빠. 저 드디어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대출금 3,680만 원이 모두 상환되었습니다. 연체 경고 문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지훈은 알바를 모두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학교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도 성실하게 냅니다. 교수님들은 지훈의 변화를 놀라워합니다. 친구들도 지훈의 변화를 느낍니다. 지훈아, 너 요즘 달라졌어. 얼굴에 생기가 돈다. 응, 상황이 좀 나아져서.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지훈은 방을 옮깁니다. 반지하에서 지상 1층 원룸으로.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방입니다. 곰팡이도 없고 창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생활비 150만 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채웁니다. 계란, 우유, 고기, 야채, 과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하루 3끼를 챙깁니다. 몸무게가 다시 늘어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학교 성적도 올라갑니다.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교수님들은 지훈을 칭찬합니다. 이지훈 학생, 이번 시험 잘 봤어요. 계속 이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4월 중순. 박영진 회장이 지훈을 다시 부릅니다. 이번에는 식사 자리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지훈은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편하게 먹게, 지훈 학생. 네, 회장님. 식사를 하며 박영진 회장이 묻습니다.
요즘 어떤가? 잘 지내나? 네,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바꾼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래도 박영진 회장이 말합니다. 지훈 학생, 나한테 손자가 하나 있네. 자네 또래야. 이름은 박준서. 네. 그 친구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부모가 부자니까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노력도 안 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몰라. 박영진 회장은 한숨을 쉽니다. 나는 그 친구가 자네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 자네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 성실하게 사는 태도. 그런 걸 배웠으면. 제가 뭘? 자네는 충분해. 자네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박영진 회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아니 이 사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박영진 회장이 말합니다. 가끔 연락하게. 자네 근황 알고 싶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2024년 6월. 지우는 학기말 시험을 마칩니다. 이번 학기 평점 3.9. 거의 완벽합니다. 교수님들은 지훈의 성적 상승에 놀랍니다. 이지훈 학생, 정말 대단해요. 이번 학기 최우수 학생이에요. 여름방학. 지훈은 태양그룹에서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미리 회사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전략기획팀에 배치됩니다. 선배 직원들이 지훈을 가르칩니다. 지훈 씨,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은 성실하게 배웁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제대로 먹고 건강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지훈을 불러 말합니다. 지훈 씨, 일 정말 잘하네요. 인턴이 맞아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회장님이 지훈 씨를 많이 아끼시던데 이유를 알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인턴십을 마치고 지훈은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합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립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삶. 지훈이 그렇게 원하던 삶입니다. 12월. 지훈은 4학년이 됩니다. 졸업이 1년 남았습니다. 박영진 회장이 또 지훈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집. 고급 주택가에 있는 저택입니다. 어서 오게, 지훈 학생. 우리 집은 처음이지. 네, 회장님. 정말 멋진 곳이네요. 하, 그런가. 이리 앉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박영진 회장이 말합니다. 지훈 학생, 자네 요즘 정말 잘하고 있다더군. 학교 성적도 좋고 인턴십 평가도 최고였어. 과분한 평가입니다. 과분하지 않아. 자네 실력이야. 회장님,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노력이야. 나는 기회만 줬을 뿐이야. 그 기회를 잡은 건 자네야. 박영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훈 학생, 나는 자네한테서 내가 잃어버린 걸 봤어. 순수함, 성실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런 걸 잃어버리기 쉬워. 하지만 자네는 달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지켰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도와준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지니까. 지훈은 가슴이 뭉클합니다. 회장님,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께 배운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박영진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2025년 12월. 지훈은 대학을 졸업합니다.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됩니다. 졸업식 날 박영진 회장이 찾아옵니다. 축하하네, 지훈 학생.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곧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구만. 네, 정말 기대됩니다. 나도 기대가 크네. 자네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졸업식 후 지훈은 부모님 산소를 찾아갑니다. 엄마, 아빠. 저 드디어 졸업했어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2026년 1월. 지우는 태양그룹에 정식 입사합니다. 전략기획팀 대리로 시작합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환영합니다. 지훈 씨 환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열심히 일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상사들은 지훈을 인정합니다. 이 대리 정말 능력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데? 하지만 지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합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동료들을 돕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지훈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지훈은 회사 근처에서 한 대학생이 쓰러진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춥니다. 괜찮으세요? 지훈은 학생을 일으켜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학생을 돕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알바 자리를 소개해줍니다. 학생은 감사해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죠. 2029년. 지훈은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30살. 여전히 젊지만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입니다. 박영진 회장은 지훈을 자주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지훈 군,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나? 제 생각에는 지훈의 의견은 항상 예리하고 현실적입니다. 회장은 지훈을 신뢰합니다.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자네한테 회사 미래를 맡기고 싶어. 어느 주말, 지훈은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독거노인 돕기 봉사.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노인들은 지훈을 좋아합니다. 지훈이가 오면 우리가 힘이 나. 지훈은 봉사활동 중에도 항상 웃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지훈아,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들 덕분에 제가 배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회장님께 배운 대로 저도 남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에요. 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5년 전 그날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선택이 내 운명을 바꿨다. 가난한 학생이 쓰러진 노인을 도운 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